네, 현재 시장이 약간은 바닥 딛고 올라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오늘도 알아보죠.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야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요. 국내에서도 좀 미증시랑 비슷하게 조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좀 이렇게 뭔가 이 조마조마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오히려 또 그러다 보니까 내 투심이 좀 약화돼 있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지수를 보게 되면 일단은 8월 16일 그 개파락 나오고 나서 또 추가 하락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반등 신호도 좀 나오고 또 하락을 멈추려는 신호도 나오고 상상 어떻게 보면은 살짝 상승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상승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리무중 또는 갈피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그 이평선 우리가 차트는 맹신할 건 아니지만 이제 흐름을 볼 때 좀 판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흐름은 그렇게 또 썩 좋아지지도 않고 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중간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오늘도 아침에는 미국 영향을 좀 받았죠. 어제 이제 오후에 그 은행 등급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전에 무디스에서도 한번 좀 먼저 나왔던 거고 또 그렇게 막 쳐주지 않는다는 피치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충격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투심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다우는 좀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혼조세 살짝 빨간불은 보이고 마감을 했지만 일단은 그 전날은 그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다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기대일 수도 있고 예상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8% 정도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의 폭등 수준인데 차익에 대한 욕구가 또 강한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그러고 오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이미 차익 실현이 한미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차익 매물 나오는 건 좀 유의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이벤트가 있을 때 꼭 항상 그보다 먼저 시세가 준비되고 또 시세 나올 때도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온다는 걸 꼭 이제 우리가 알고 몰랐던 분들도 다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영향 받아서 약세 출발 기대를 그렇게 크게 안 했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약세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사소한 테마성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초전도체, 그다음에 또 맥신. 근데 전부 급등 나왔지만 급락도 나오고 있는데 또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조금 초전도체 관련돼서 좋은 쪽이죠. 그걸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쪽 뉴스가 좀 나오면서 또 시간에서도 강세였고 오늘 오전에도 또 강세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들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좀 움직이는 게 초전도체, 맥신, 양자컴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테마가 강세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테마가 강세면 네, 변동성도 강하다. 이거를 꼭 유의해 줘야 되는 그런 오전 시장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주도 섹터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오전 시장도 그렇고 어제 그제는 그래도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에서 조금 이렇게 주도를 했었는데 주도 섹터가 좀 없다 보니까 다양한 섹터들이 계속 움직여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양자컴도 그렇고 또 양자컴 이슈가 좀 한 오전 10시 전후로 해서 이제 돌았었는데 강하게 돌고 시세가 KCS나 드림 시큐리티나 이렇게 계속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외에 클린룸 그다음에 또 원격 의료 또 원전 오염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 말고도 재밌는 거는 이제 또 식품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애국 테마가 나옵니다. 네, 일본 이제 감정적으로는 좀 밉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테마에 예전에 이제 움직였던 것들 모나미 그다음에 모나리자 신원 이런 옷 회사들 국산 옷 회사들까지도 반등이 좀 나온다는 게 좀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시장이 좀 약간의 그런 다양한 테마들이 계속 비빔밥처럼 막 돌아가는 네,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오전 시장이 특히 그럽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 치료제도 또 잠깐 반등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살짝의 그 수익 구간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요즘에 말씀드렸던 오늘 리뷰를 또 하게 됐던 일부 정치 섹터가 또 강세를 보입니다. 또 뭐 한쪽에서는 이렇게 보면 여야가 나눠져 있는데, 네, 한쪽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움직이고, 좀 이따 그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뭐 말씀드린 거 말고도 또 움직이는 게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개별 섹터들이 빠르게 순환되는 오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뭐 무작정 뭐 쫓아가는 게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시장은 그냥 뭐 이거를 좋다고 표현하기도 무한, 근데 안 좋다고 표현하기도 무한, 좀 방향성을 잡기가 애매한 시장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테마성 종목이나 그다음에 뭐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따라가기 힘든 분들은 그냥 아직도 솔직히 2520, 2550을 회복하지 않을 때까지는 쉬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모험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에 어떤 것들 좀 지켜봐야 되는지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섹터들 알아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오후장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잡아주시는데 오후장에는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일단은 시장이 내일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주말에 발표를 하게 되겠죠. 이거를 앞두고 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없다고 표현을 했지만 좀 신중하다고 좋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 계속 지금 뭐 뉴스 플로우에 나오는 헤드라인들을 보면은 뭐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관망세, 시장 약세, 네, 뭐 이렇게 방향성 못 잡아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 투심이 이제 반영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고 가는 게 좀 부족하고 힘도 좀 약합니다. 수급도 뭐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네,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 우위고, 또 지금 보면은 뭐 강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시세가 나오는 걸 보면 다 개인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흐름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보다는 일단은 뉴스에 어떻게 보면 소위 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매매 흐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섹터가 빠르게 순환하고 있으니까 좀 쫓아가는 거를 항상 제가 뭐 조심성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해서 신상원 전문가는 계속 네, 좀 약간 보수적이고 수비적이지 않냐 이러는데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보면 결과는 수비적이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결과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빠른 순환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해보셔도 돼요. 근데 예전보다는 비중을 적게, 그리고 뭐 손절 라인이라든가 목표치는 조금씩 낮고 짧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신 쫓아가는 게 좀 힘든 상황이다 이러면 직장 다니면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관망을 하고 매일매일 마감을 할 때 어떤 흐름들이 시장에서 나왔는지 체크 정도만 하면서 좀 참아가는 대응, 참아가는 구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불나방처럼 막 쫓아가는 대응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뭐 네옴시티 관련 이슈가 또 도는 것 같아요. 뭐 SY가 업체 등록을 했다는 것 때문에 또 그쪽으로 수급이 갑자기 몰리면서 네, 한 1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던 거래가 지금 갑자기 1000만 주 가까이 올려가고 이런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방송에서 말을 했다고 해서 와 저거 움직이네 쫓아가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네, 말씀, 조심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뭐 제 돈이 아니니까 책임은 본인들이 지셔야 되겠지만 괜히 제가 볼 때는 경험상 시장에서 이런 걸 쫓다 보면은 수익을 낼 때는 중요하지만 좋지만 갑자기 네, 후루룩 하고 얼마 전에 그 초전도체 맥심 보셨잖아요. 점 하루도 갑니다. 네, 이런 거를 꼭 조심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이 좀 종목들이 실적을 기반을 하고 앞으로 저점을 통과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벤트 또는 모멘텀도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 이제 관광을 재개하니까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짧게 시세 한번 나오고 조정 구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 살짝의 변동성 보이면서 네, 좀 우상향을 하려고 거래가 모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세가 좀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게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중국에 뭐 예를 들면은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중국에서 소비재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보다는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재밌게 이거를 좀 표현을 하자면 먹고, 그러니까 놀고, 먹고, 그다음에 꾸미고, 자고, 그다음에 사고, 그다음에 받는 거, 뭐 미용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쓰는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호텔 신라라든가 뭐 면세점 관련, 또 뭐 글로벌 텍스 프리는 좀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 마지막 슈팅 한번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적이 잡히면서 가는 애들, 뭐 마지막이라고 해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조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앞으로 더 갈 길이 많은 종목들 꽤 많습니다. 옥석을 한번 가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경기가 조금 위태위태하다는 얘기들도 있고 소비 지표가 예전보다는 못하다는 게 더 지표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 오는 걸 보냐면 우리나라에는 사드 이전 이후에 그 중간에 좀 중국 관광객이 와서 쓴 게 없었잖아요. 기저효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니까 초반 우리 지금 남은 그 3분기, 4분기 흐름에 따라서 지금 9월달, 10월달 중국과 우리나라 명절과 국경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소비들이 중국 소비들이 쌓일 겁니다. 이것들을 잘 보시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 이제 오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전도체나 맥신, 양자컴 계속 이 테마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테마성 이 플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테마 플레이는 약간 갬블의 속성, 소위 말하는 쉬운 말로 도박이잖아요. 도박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는 딸 거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대신 이걸 어디서 끊을 수 있는지를 좀 알면 됩니다. 하더라도 그런 테마 플레이를 하더라도 본인이 기준을 잘 설정하고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미국과 중국이 조금 갈등에 이 해빙을 할 수 있는 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상무부에서 뭐 27일 날 방중을 앞두고 한 27개 중국 기업에 이제 제재를 해제했다고 하니까 갈등과 관련돼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할 필요 있다.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엔비디아하고 잭슨홀에만 너무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네이버 관련해서 이제 내일 네이버에서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DAN23이라고 해서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좀 관심을 받을 거고 앞으로 네이버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비전을 좀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AI 관련된 종목들 같이 움직였던 애들이 뭐 한글과 컴퓨터, 알체라, 뭐 오브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웹툰이나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뭐 흐름을 보시고요. 오늘 만약에 시세가 나오면 내일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좀 다음에 조정을 기다려서 또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점심을 맛있게 드시라고 또 시장이 안 좋다고 너무 위축돼 있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렸죠. 올라갔을 때는 대비하는 것, 떨어졌을 때는 준비하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이 난 종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보여주시죠. 앞서서 이 테마 플레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대로 오파스넷은 테마 플레이입니다. 112% 또다시 100% 클럽에 한 종목 추가하고요. 지금 두 번째 종목은 6월 21일 날 말씀해 주신 동양 ENP입니다. 21%의 수익률이고요. 이제 앞서 오파스넷이 5차 목표가 도달, 그리고 동양 ENP는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먼저 동양 ENP, 오파스넷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파스넷은 공교롭게도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정치 테마가 살짝 이슈가 좀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 전체적으로 예전 뭐 대선이나 총선 같은 다양한 후보들의 이런 테마주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일부 국한된 쪽에서 지금 대결 구도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회사도 좀 좋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가 오늘 바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다음 목표가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상징적으로 23,300원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추천을 드렸던 화천기계도 이것도 원래 기업의 본질과 상관없이 테마에도 좀 움직이는데 어제 이제 상승이 났어요. 자, 이런 갑자기 빠르게 상승이 나올 때는 일단은 좀 챙겨가면서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파스넷은 일단은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 가까우면은 원금은 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너스를 갖고 있는 거니까 마음 여유 있게 뭐 이런 시장에서도 네,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천천히 다음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시고 만약에 오늘의 이 양봉을 이탈하게 되면 네, 그때는 수익을 다 챙겨 두셔도 저는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이 오파스넷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는데 올라가면서 계속 다음 목표가를 설정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양 EMP도 회사 뭐 좋습니다. 지금 시세가 신고가를 형성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목표가는 26,000원 한번 설정해보고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그렇게 없는데도 지금 흐름이 좋잖아요. 한 번 더 거래가 들어올 때 또 다른 슈팅이 나오면 조금 더 목표가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움직임을 잘 따라하신 분은 지금 마음이 수익 때문에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종목들이 막 미리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삼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영이라는 회사고 이제 필름형 방막 컨덴서 소재인 캐퍼시터 필름을 만드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 유일의 생산 기업이라는 그런 타이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작년이었죠. 이게 작년에는 실적이 좀 그 전해보다 안 좋았는데 올해 예상이 이제 작년보다 한 7, 8배 영업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고 지금 조금 올라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4,800원 아래로 해서 이 아랫꼬리까지 해서 천천히 낚시를 하듯이 진입하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리는 매매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영을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3,900원. 목표가를 제가 원고를 보낼 때는 5,100원이었는데 목표가를 좀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00원으로 1차 목표가 설정하면 될 것 같고 기술적 특정을 봐도 지금 좀 높아 있는 것 같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큰 거래 나오고 지금 저점을 다시 잡고 박스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은 저 위 이전에 신고가를 목표로 가는데 일단은 1차는 지금 시장 상황 고려해서 5,2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영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